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수능 완성 3회차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 집념 같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 내용이 굉장히 쉬워서 아마 읽으셔서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들 중에서 이 글을 보고 내용 자체가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글을 보고 난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돼. 이 정도가 되면 올해 수능은 쉽지 않겠죠. 이 정도 글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겸손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모르는 문제에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지문 자체를 한 개도 몰라서 틀리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지문이지만 뭔가 하나를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봐서 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쉬운 지문이지만 혹시 놓친 것은 없는가 꼼꼼하게 봐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하자면 그뭐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가끔 선생님이 뭐 자주 보는 건 아닙니다만 뭐 그 제2 채널에 학생들이 몇 분 강의를 듣고 뭐 누가 듣고 뭐 그런 것들이 대충 나오는 채널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보는데 가끔씩 아주 웃긴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30분, 40분씩 이 말 빠르기로 막 설명을 하는데 실제 들은 걸 보면 뭐 3분, 2분, 1분 이런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겠죠. 강의 처음 딱 시작했는데 재수없어. 듣기 싫어. 이건 뭐 꼬라지가 거지 같은 강의네. 안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보면 조회수 같은 걸 보면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훑어가는데 그걸 3분, 4분에 훑어간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지가 필요한 것만 싹싹 듣고 끝난다는 얘기죠. 강의라고 하는 건 맥락이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한 것만 듣는다 그러면 답지를 보세요. 그게 빨라요. 답지에 설명 잘 돼 있습니다. 그게 빠른데 강의를 보면서 3분, 4분 글쎄 선생님들이 보통 말이 되게 빠른 사람들, 느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1배속 듣는 것을 뭐 2배속 정도 듣는 경우도 흔하게 봅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보다시피 선생 말 빠르기가 1.4배속이죠. 그냥 평소에 나도 1.4배속이에요. 근데 이거를 3분, 4분 듣는다. 글쎄 좀 건방 떨며 공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이 이쯤에서 이제 거의 수능이 마무리돼가죠. 수능 완성까지 끝나고 나면 연계교재는 다 끝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재수학원 어디 골방에서 이걸 듣든 아니면은 뭐 자율학습하면 듣든 독서실에서 듣든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올해 수능 끝날 때까지 한 가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니들이 모르는 문제 나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겸손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빵꾸난 게 어떤 건가 맥락을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첫 번째 항상 했던 것처럼 해제부터 먼저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16세기 말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유희태의 가르침을 통해서 조선 최고의 명의로 이름을 떨친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유희태는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자신의 아들인 도지보다, 그러면 보세요. 유희태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스승이고 이 유희태한테는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걔가 도지인데 얘는 이미 캐릭터를 얘기했죠. 사리사욕을 추구한다고요.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자신의 아들인 도지보다 이타심을 발휘합니다. 이타심을 발휘해서 병자를 치료하는 허준은 제자가 되겠죠. 허준을 진정한 의원으로 인정하는. 그러면 이 글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미 끝났네요. 그죠? 진정한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 남을 위한 이타심. 자신의 출세의 수단으로서 의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병자들을 위해서 이타심을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주제는 끝났고요. 자, 허준과 유희태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장면에서 진정한 의원으로서의 집념이 드러난다. 제목의 의미도 나와 있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첫 장면부터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 시나리오 보실 때 뭐를 좀 주의하시냐면 시나리오에 씬 넘버가 있어요. 그죠? 보통 이렇게 S#으로 시작하는 게 씬 넘버죠. 뭐 예를 들어서 씬 넘버 123으로 시작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 나오는 건 당연히 생략이 되지 않은 다음에서야 씬 넘버 124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전개될 텐데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은 뭐를 좀 생각하시냐면 여기 123번하고 124번의 씬 넘버 자체는 124번이 123번보다 나중에 나온 것이지만 실제 물리적 시간은 얘가 과거고 얘가 현재일 수도 있는 거죠. 이 글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볼 때는 항상 다음 장면을 읽어 나갈 때 장면이 바뀔 때 씬 넘버가 바뀔 때 이것이 순행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역순행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앞부분 줄거리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명의 유희태의 제자인 허준은 의원 취재를 보기 위해서 어머니 손씨, 아내 김씨의 배웅을 받으면서 한양으로 떠난다. 의원 취재니까 아마 이게 의원 국가고시겠죠. 시험 보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한양에 가는 도중에 이제 시험 보러 가는 도중입니다. 병자들을 치료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유희태의 아들인 유도진은 자,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병자를 치료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이태의 아들인 유도지라는 놈은 이를 무시하고 떠나 자신의 영달 시험 봐서 붙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놈인 거죠. 무시하고 떠나지만 허주는 가던 길을 되돌아가서 우연히 만나게 된 병자를 치료하고 시험보다 병자들을 도와주는 걸 우선시합니다. 치료하고 원태의 집에, 이 아마 원태가 자기가 치료해준 병자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일 거예요. 원태의 집에서 병에 걸린 원태의 어머니를 발견하게 된다. 그럼 일단 처음에 줄거리만 딱 보더라도 이 글은 기본 구성이 대비적인 인물이 나오게 되겠네요. 하나는 의수를 자신의 영달의 수단으로 삼는 도지라는 인물이 나올 거고요. 동시에 또 의수를 통해서 이타심을 발휘하고 진정하게 병자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의사의 모습 하나가 나오니까 대비적 인물을 통해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제시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면 123번입니다. 그 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허덕거리는 병자 이미 본능적으로 심장을 더듬고 진맥한다. 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이보시오. 자, 늘어지는 병자 준 안타깝게 정신을 차린 원태 온다. 자, 준 병자의 양보를 움키고 손가락을 깨물어.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죠? 옛날 의사들이 환자가 되게 유독할 때 손가락 깨물어서 자기 피 같은 거 먹이는 거 별로 쓸데없는 짓인데 그런 거 하는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바로 의원으로서 진정성이죠. 뭐 과학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진정성 있는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준 소리친다. 정신 차리시오. 원태 의원님 땡땡땡 감격합니다. 그죠? 자기 집같이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진심으로 자기 엄마를 치료해주는 의원을 보고 감격을 하고 의원님이라고 부르고요. 자, 준 자기 보찜을 굴러서 지필과 돈을 꺼낸다.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돈을 꺼냅니다. 자, 원태가 놀라고 있죠. 의원이 왜 돈을 꺼낼까? 그랬더니 준 병자가 급하네. 처방을 적어줄 것이네. 이 돈대로 약을 구해오게 벼루를 가지고 오게 어서. 자, 원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자, 이런 행동들이 자, 기억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행동들이 나올 텐데 시나리오가 되었던 아니면 희곡이 되었던 간에 인물의 행동은 반드시 뭐를 수반하게 되냐 하면 인물의 심리를 수반하게 됩니다. 동시에 지금처럼 기억이라고 아예 줄쳐져 있으면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이게 어떤 심리일지 읽으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뭐 말이야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놀람, 고마움, 감동, 뭐든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죠. 앞으로 국문학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 줄쳐져 있어. 그게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야.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인물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건가 여러분 말로 읽어나가면서 하나의 단어로 정리해 두시면 문제 푸시기에 수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준 어서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어요. 124번으로 바뀝니다. 어느 거리고요. 약첩을 사들었다고 했으니까 명령을 받고 약을 산 거니까 시간 순서가 뒤집어지진 않았네요. 자, 약첩을 사던 원태가 구를 듯이 달려오다가 급하니까 그지? 선다. 자, 달려오다가 서죠? 이런 부분들도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인물의 어떤 이어지던 행동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건 어떤 틀림없이 새로운 사건을 유발하거나 뭔가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랬을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다가 선다. 말 탄 간원이 오고 있다. 원태 그 말을 유심히 보고 있어. 간원을 보는 게 아니라 말을 보는 장면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걸 처음 딱 보고 이게 어떤 장면일까 누구도 몰라요, 그죠? 그 다음 장면, 이제 이 부분을 눈여겨보다가 보면 그 다음 장면이 나왔을 때 저게 왜 저랬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125번이고요. 갑자기 장소가 바뀝니다. 감방입니다. 자, 문이 열리면서 떠밀려 들어온 원태 처박힌다. 뒤이어 덜미 잡힌 준도 떠밀려 들어온다. 원태 아니에요. 이 양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절규 말 도둑놈은 그러니까 알겠죠. 전 장면에 왜 말을 눈여겨봤는지 아마 그것 때문에 아직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원태가 말 도둑놈이 됐고 거기에 엮여서 허준도 함께 깜빵에 들어온 모양입니다. 말 도둑놈은 나라고요. 자, 준 이보시오. 간원도 사라진다. 자, 준 절망. 이 어리석은 사람 원태 하도 고마워서 허 의원님 타고 가실 말을 구하려고 한 것뿐이여요. 자, 그 말 어떻게 쓰였는지 알겠죠, 그죠? 감동하고 고마워하던 원태가 허준을 위해서 한 짓이 어리석게도 간원의 말을 훔친 거랍니다. 자, 일부러 훔치려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고 이를 어째면 좋아요.
감방 밖에 소리 지른다. 이 양반은 놔주세요. 이 양반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리고 오버랩이 되죠. 그죠? 오버랩은 뭐 고3 정도 되면 이게 뭔지는 다 알 겁니다. 화면이 겹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시면 시리에 찬 두 사람 울고 있는 원태 준 울 것 없네. 이미 간데도 늦었어. 어디에? 취재 시험에. 이제 지금부터 출발해도 시험 보러 못 간다라는 거죠. 자, 원태 아무 말이 없고요. 준 후회 없네. 이번에 난 보아서. 원태 다시 놀라고 있고. 준 혼잣말로 가난한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준 사람들, 그것만으로 난 족하네. 원태 모든 게 제 탓이어요. 운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시험 보러 가지 못하게 이따위 꼴을 만든 원태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1도 없죠. 그죠? 그리고 원태가 자책을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준이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다독거려준다. 오히려 원태를 위로하는 따뜻한 성품의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간절히 와서 허준이라도 나오너라. 자, 갑자기 또 상황이 바뀌었죠. 깜빵에 있던 놈을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지금 허준 나오너라 여기 윗장면, 요 장면이 다 오버랩 된 것처럼 보이죠. 그죠? 깜빵에 갇혀있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한 장면이 아니라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원태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허준이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기타 등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오버랩 되다가 갑자기 이제 간원의 목소리가 허준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 126번 과장입니다. 시험장이죠. 자, 도지 일행 자리 차지에 앉는다. 자, 이 순간에 이제 이미 시험은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왁자 활기찬 그 과장이고요. 다시 오버랩이 됩니다. 장면 127번이고 준 달리고 있다. 다시 오버랩이죠. 그러니까 알겠네. 아까 전 장면에서 관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준 나오라고 얘기했죠. 그죠? 아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석방이 된 모양이고 석방이 된 상황에서 허준은 이미 시험이 시작됐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양으로 달리고 있는 모습을 계속 오버랩 시켜서 준 달리고 있는 모습, 뛰고 있는 모습 또 오버랩 시키고요. 다리를 끌며 가고 있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과장 외부의 장면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시간에 경과하죠. 시간이 이렇게 달리다가 뛰다가 질질 끌다가 이 경과해서 서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오버랩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처참한 하반신이 쓰러질 듯 그러나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극문학이에요. 서사문학과는 다르게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면 글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행동이나 혹은 대사를 통해서 그 인물의 캐릭터를 끄집어내야죠. 허준이란 인물은 자기보다 못한 한자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미 판단했어요. 동시에 또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장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가죠. 128번 드디어 성문 앞까지 한양에 온 모양입니다. 자, 흡사 거지같이 칡덩굴로 발을 잡아매고 갓도 벗겨지고 눈이 충혈된 준이 다리를 비실대면서 온다. 사람들이 돌아본다. 유심히 보던 포졸이 쫓아가서 불러 세운다. 여봐라 여봐라. 그리고 나서 가장 입구까지 시험장 입구까지 오게 됩니다. 수험자를 따라 들어온 장세 등 결과가 궁금한 인간들이 졸거나 술 마시고 개걸대고 있다. 준이 온다. 장세 뻥 본다. 뻥이 뭔지는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놀란 눈으로 본다라는 거겠죠. 그죠? 못 올 놈이 못 올 줄 알았는데 왔으니까. 자, 준이, 장세는요, 장세는 도지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준, 가장 문 밖에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기우뚱거리는 과장문이 뿌옇게. 자, 아마도 이게 너무 힘들게 달려와서 탈진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겠죠. 자기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달려왔으니까 앞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준의 의식처럼 흐려진다, 다친다. 마침 시간 하나가 시험관 하나가 온다. 박경세다. 따라 들어가려는 준. 자, 경세 무엇이냐? 준. 의식이 몽롱해지면서 산청에서 의원 취재에 응시하고 온 경세가 미친놈 과장은 이미 어제부터 시작되었다. 비키거라. 예, 잡는다. 나 좀 경세. 이건 이런 미친놈 아닌가? 비키거라. 내밀치고 안으로 필사적으로 그 문을 잡고 애원하는 하오나 저를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나 저에게 내밀쳐 구른다. 닫히는 문. 준 매달려 두들긴다. 준 나를 들여보내 주시오. 나를 들여보내 주시오. 울며 무너진다. 그리고 F5죠. 페이드 O라고 하는 건데요.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결국은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다음 장면 130번이고요. 이건 FI라고 되어 있죠. 페이드인. 화면이 밝아지면서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산청 마을 입구 고향입니다.
깽매기와 징을 갈기며 도지의 금의 한양, 도지가 아마도 취재 시험에 합격한 모양이죠. 장세 신난 얼굴 덩실덩실 춤을 춘다. 오씨, 온보, 3월, 영달 등이 내달아 온다. 아마 전부 다 유이태 집에 있는 식구들일 거예요. 자, 마을 사람들도 내달아 온다. 손뼉치며 길길이 뛰며 좋아하는 오씨, 떡 목판을 인 손씨도 온다. 이거 누구였죠 아까? 허준의 엄마였었죠. 손씨도 오고요. 장세에게 손씨가 자 우리 아들은 어찌 됐나요? 장세 얼씨구절씨구 무관심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죠? 자 무관심하게 지들이 그냥 누가 떨어지든 말 상관없이 지 도련님이 붙은 것만 기쁜 거지. 자 좋아서 혼자 들어간다. 손씨 불안해서 저만치 겸이와 김씨도 달려온다. 겸이가 아마 허준의 아들일 거고요. 김씨는 허준의 와이프겠죠. 김씨가 장세에게 달려서 묻는다. 춤추는 장세와 유씨 댁 사람들 딴 사람쯤은 안중에도 없어. 전부 다 이기적인 놈들인 모양이죠. 자 그리고 나서 유이태 방안입니다. 자 이 글에서는 이제 이게 핵심 장면이 되겠죠. 이게 마지막 장면이죠. 이까지 오는 동안에 장면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보다시피 시간의 역전은 없고 계속 순행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면상을 손바닥으로 갈기는 유이태, 그 앞에 기가 죽어 눈치만 살피는 장세, 반항적인 도지의 눈. 자, 유이태가 못난 놈,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징치고 북을 울리며 나는 등재했었네, 합격했었네 하고 자 도지가 말이 없어요. 장세. 하지만 서방님이 허준이 놈과 함께 그 마을에 갔다면 이 일이 이렇게 잘 되었겠습니까? 허준이처럼 낙방을 해 올시다. 자 상황 이해하시겠죠? 아마 유이태는 자기 아들이 병자들을 돌보지 않고 서울 혼자 올라가가지고 합격하고 온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모양이고 장세는 거기에 대해서 도지에 변명을 해준 거죠. 자 유이태가 니놈은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장세가 도망치듯 나간다. 유이태 의원은 영달하는 길이 아니고 자 이제 이 유이태의 말에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참된 의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의원은 영달, 출세하는 거라는 거죠. 영달하는 길이 아니고 의원은 돈 버는 직업도 아니다. 영달을 꿈꾼다면 중국말 열심히 배워서 역관이라도 될 것이고 돈 버는 게 소원이라면 장사꾼으로 풀릴 일, 의원은 병자를 볼살피는 게 소임이다. 그것이 첫째니라 둘째도 셋째도 오로지 의원의 소임은 그것뿐. 도지가 말이 없어요. 자 유이태, 헌데 허준이는 가던 길도 멈추고 자 허준이는 가던 길도 멈추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병자를 보살피는데 유이태의 자식이 내 자식이 병자는 뒷전이고 단양 8경 9경 하면서 한양에 올라가 땡땡땡 자 분노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유이태 다시 그래서 따낸 이 첩지 도지가 바친 비단 주머니를 친다. 이 첩지가 그토록 자랑스럽느냐 못난 놈. 자 도지가 첩지로 일었으면서 드디어 한마디 합니다. 아버님 말씀이 일견 옳은 듯하오나 한편으로 옳은 듯하오나 아버님 시대는 자 이제 옛날 사람 취급하는 거지. 아버님 시대는 끝났습니다. 나는 경쟁에서 이긴 거라고요. 자 이제 뭔가 아버지랑은 가치관이 다른 거죠. 유이태 말이 없고요. 뭐 놀라는 거겠지. 도지가 이 첩지만 있으면 평생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조선 팔도 방방곳곳 어디를 가나 인정되는 바이였고 후자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끝났죠 그죠? 자 마지막은 이제 아들 도지와 아버지 유이태 사이의 갈등인데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참된 의원이 뭐냐? 도지는 돈 잘 벌고 출세하면 된다. 반면에 유이태는 그게 아니라 병자를 돌봐야 돼. 가치관의 어떤 갈등하는 모습이 마지막 장면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그 내용은 사실은 거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제 혹시 우리가 놓칠 만한 게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부터 볼게요.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원태는 준이 자신을 희생하여서 병자를 치료해 주려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다. 자, 기억 장면 고마워하고 있고 감동하는 장면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장인물 주셔져 있으면 100% 그건 인물의 심리나 정서 묻는 겁니다. 자 2번 닌 확인하시고 자 주는 원태 때문에 공경에 처했음에도 도리어 원태를 위로하고 있다. 아까 봤었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오히려 위로하고 있어요. 3번은 주는 천신만고 끝에 치제가 열리는 성문 앞에 도달하여서 가진 고생을 하고 다리를 칡넝쿨로 감아가면서 성문 앞까지 왔어. 이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4번 장세와 유씨 사람들 손씨와 김씨의 질문에 자 손씨와 김씨가 뭔가 질문을 분명히 했죠. 우리 허준이는 그랬더니 준의 낙방 소식을 듣고 상심할까봐 천만의 말씀이죠. 무관심한 거였어요. 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5번 확인하죠.
장세는 도지의 편에 서서 도지를 옹호해 보려고 하지만 유이태의 노여움에 방에서 도망치듯 나온다. 이것도 아까 본 겁니다. 문제 간단하고요. 자, 39번 해보죠.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했다.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보기 읽겠습니다. 시나리오에서는 다양한 기법을 통해 시나리오의 기법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극의 시간. 자, 극의 시간을 재구성한다. 짧은 장면의 삽입이나 대사를 활용하여 장면 전환을 통해 생략된 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의 경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등 극의 인과관계를 보완하게 된다. 또한 오버랩, 우리가 봤던 겁니다. 글 속에서 오버랩이나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을 통해서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거나 또는 시간의 역전적 구성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자, 우리가 지금 봤던 이 글에서는 F5나 OL이나 FI를 통해서 시간의 경과는 분명히 보여줬습니다만 우리가 봤던 글에서는 요거는 나온 바가 없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같이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124를 삽입하여 123에서 병자를 돌보는 인물이 125에서 갑자기 공경에 처하게 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 간원이 타는 말을 지켜보던 장면이었죠. 그래서 아마 잡혀왔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2번 125는 같은 공간의 장면을 오버랩함으로써 극의 공간을 변하지 않았지만 생략된 시간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 자, 답변해 보시죠. 같은 공간 어딘가요? 감옥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생략된 시간 며칠 동안 갇혀 있었겠죠. 그 시간을 오버랩 장면으로 보여줬습니다. 3번 125의 마지막에 제시된 대사는 125와 127에서 인물이 처한 상황이 바뀌게 된 경위를 짐작하여서 극의 인과관계를 보완하고 있다. 자, 125의 마지막 대사 뭐였었죠? 관원이 말하고 있는 거죠. 허준 나와. 그것 때문에 아마 풀려나서 서울로 오게 되었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127은 인물이 과장으로 향하는 장면을 오버랩함으로써 시간의 경과, 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 상황을 짧은 장면에 빠른 구성으로 담고 있는 거죠.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129의 마지막에 사용된 페이드 아웃은 130의 시작에 사용된 페이드 인과 대비되어, 자, 화면이 어두워지고 화면이 밝아지는 것이니까 이까지는 분명히 맞습니다. 역전적 웃기시네, 역전적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가와 나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설명했다.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자, 가는 취재 과거 시험이죠. 그 다음에 나는 첩지니까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인물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글 속에 사용된 소재를 통해서 판단을 해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바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글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3번을 잠깐 보시죠. 자, 도지는 가에서 경쟁을 통해 분명히 자기 아버지 유이태한테 이렇게 말했죠. 경쟁을 통해 나를 취득한 것에 정당성을 주장하며 유이태의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매우 간단하고 쉬운 걸 같이 한번 봤습니다만 선생님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쉬운 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